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약성 식용 버섯. 해발 고도 800m의 높은 산. 버섯을 찾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7분 능선을 넘어 동물이 다니는 길을 누빕니다. 다 썩었어요. 너무 아깝네. 안 본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은 덜 속상할 텐데. 유례없는 가을 장마의 늦더위, 연이어 덮친 태풍까지. 과연 이들은 배낭 가득 버섯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 가을 축제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송이버섯. 1년 중 딱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녀석입니다. 1등급짜리는 지금 35만 원에서 뭐 40만 원까지 왔다 갔다 그러고 네. 5등급은 15만 원에서 17만 원씩 그래 왔다 갔다 그러고. 흔히 아는 고깔모자를 쓴 버섯 모양과 가깝고 길이가 짧을수록 등급이 떨어지는 송이버섯. 반면 최고 등급 송이는 가시 펴지지 않고 길이가 8c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양식이 안 되고 한 달 9월에서 10월 달 한 달 기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대가 비싸고 단단하고 향이 좋아서 이 지역으로 많이 몰립니다. 송이버섯처럼 약용 성분을 많이 가진 버섯을 약성 식용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을 깊은 산속에는 약성 식용 버섯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국내 송이버섯의 최대 산지인 경북 봉화군. 태백산맥 줄기의 끝자락을 품은 이곳은 해발 고도 800m 이상의 험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데요. 그래서 가을이면 버섯 채취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나저나 험한 산에 오르기 위해선 뭘 준비해야 하나요? 최대한 단솔하게 해야 돼요. 아니 뭐 이것저것 다 챙기가 무거워가지고 오래 도로다니질 못해요. 먹거리나 상비약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손실이 안 되니까 여기다 내가 채취하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배낭에 넣는 거. 버섯 채취꾼의 필수품 또 하나. 각반이나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장화입니다. 각반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뱀이 딱 물릴 위치가 딱 이 정도 돼요. 저희가 밟으면. 네. 그래서 이 각반 항상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희 멤버들 다 선물용으로 제가 다 제작해서 드린 거예요. 아 이거요? 산행하기 쉽게요? 네, 하나씩. 지팡이에 각자 이름까지 새겨주었는데요.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군요. 번개는 뭐예요? 별명 닉네임이에요. 아 닉네임이세요? 예. 왜 번개세요 닉네임? 금방 여기 있다가 금방 없어져요. 빠르다고 해가지고. 무슨 작업하시는 건가요? 오늘 이제 송이 그 산주분 계셔가지고 그 산주분 하에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매년 하게 해요. 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과연 오늘은 묵직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버섯을 찾기는커녕 거침없이 등산에만 매진하는 일행. 대체 버섯을 만나려면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는 건가요? 거의 이제 8부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요. 버섯이 있는 지역이 국한돼 있어서 송이 같은 경우는 거의 능선 8부, 7부 사이에 있어요. 아니 거기 어차피 천박진대로 갔다가 거기 들려서 넘어가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 이례적으로 길었던 가을 장마에 태풍도 2번이나 지나간 탓에 그간 버섯을 많이 딸 수 없었던 일행. 발걸음을 서두르는데요. 카메라까지 들고 따라오는 제작진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눈치입니다. 우리 PD님 숨소리 이상하다. 지금 반 올라왔어. 반이요? 등산로도 아닌 길로 산을 오르길 벌써 2시간 남짓. 송이버섯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되겠네. 10분이요?
점입 가경. 가만히 있기도 힘든 이 험한 길을 10분이나 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직 20대인 제작진도 나가떨어질 지경인데요. 경사가 너무 가파른데요? 기본이라니까 이거나. 이런 산을 기본으로 2개, 3개 정도씩은 넘어 다녀요. 그러니까 홍이 한 꼬다리 만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는 것도 힘드네요, 되게. 그렇죠. 이를 악물고 쫓아가는 제작진. 해발 고도 700m가 넘는 지점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약 3시간 걸린 산행 끝에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한 일행. 일행을 이끄는 강전희 씨. 벌써 19년째 산을 오르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버섯 산행이 체력이 제일 많이 소모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버섯은 일단 눈에 확 띄잖아요. 띄기 때문에 저희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지 많이 보고요. 그럼 보통 15km까지도 닿아요. 많이 하면요? 네, 많이 다녀요. 그 위로 올라가면요? 아니, 일 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세요? 여기 이 지역이 지금 네. 송이 밭이에요. 밭자리 지역이라서 이쪽을 몇 미리, 세 미리 이제 훑을 거예요. 송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음지 쪽에는 없고요. 거의 양지 쪽으로 보셔야 돼요. 해가 많이 들어오는 쪽에 있어요. 전체 산림의 50% 이상이 해가 잘 드는 방향인 남동향 방향으로 뻗어 있는 봉화의 산지. 특히 굵은 모래인 마사토질이 많은 토양이라 소나무 군락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이 송이버섯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인 겁니다. 강전희 씨의 진두 지휘에 따라 버섯을 찾을 위치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서는 일행. 사실 송이는 머리끝만 살짝 내밀고 있는 걸 따야 최고급이기 때문에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부터 이제 네.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송이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것들은 다 등에 품에서 등에로 다 나가는데 이 땅속에 들어있는 지금 갓 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이런 풀숲이라는 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봐야 돼요. 일행을 이곳으로 이끌고 온 책임이 있는 만큼 더욱 매의 눈으로 일대를 살피는 강전희 씨. 좀 초조해지려던 그때 일행이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많아. 먹을 만큼 앞에. 거기 있어요? 따지 만 상태.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못 찾아요. 어디요? 흙 사이로 빼꼼히 머리를 내민 송이버섯들. 갓도 펴지지 않은 걸 보니 꽤 괜찮은 걸 찾아낸 모양인데요. 딱 이 상태일 때 채취해야 향도 강하고 맛도 가장 좋다는군요. 이 정도는 다 상부같이 있는 애들이. 상무가 뒷내들이에요? 딱 1등급이다. 좀. 이게 1등급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거의 그렇죠. 자, 거기 딱 1등급이다.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송이버섯. 길이도 7, 8cm는 좋게 되는 상품성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버섯을 딴 후엔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데요. 거친 것만 싹 긁어 내려놔주면 내년에 송이 형성이 잘 돼요. 형체가 이건 조금 걷어 내려주면은 네. 내년에 이제 따먹기가 좋아요. 송이가 올라오다가 위에서 치고 못 올려요. 왜 갈립티 많아지고. 못 올려요? 못 올리고 밑에서 그냥 썩어요. 아, 이거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송이 나오는 잘 형성돼요. 내년의 풍작을 기원하며 정성껏 자리를 고릅니다. 다시 부지런히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는 강전희 씨. 딱 말하자마자 있네요. 어디요?
아, 이게 송이에요? 이제 사실은 딴 자리만 이렇게 딱 하고 말거든요. 저희는요. 나무에 붙어 자라는 버섯과는 달리 송이버섯은 뿌리까지 깨끗하게 들어올려 채취하는데요. 이렇게 가시 활짝 펴진 건 맛은 좋지만 영양가가 좀 떨어진다는군요. 이제 가시 피기 요거 같은 경우 등급으로 따지면은 뭐 등에 뿌리만 살짝 건드려주면 이런 거는 가시 다 펴서 얘도 등에 또. 예년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가시 활짝 핀 송이버섯.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수확량이 20%에도 못 미치는 올해는 이것마저도 귀합니다. 금세 끝나버린 송이버섯 채취.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 밑에 가면 능이 좀 있을 거야 아마. 작년에도 거기서 좀 땄거든. 과연 능이버섯은 좀 있을까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능이 있다고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얘는 간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애. 먹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판매가 안 돼요. 능이는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 이제 녹기 시작했고 송이가 이제 지금 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봉화 같은 경우. 올해 9월 늦더위에 잦은 비가 능이버섯을 상하게 한 모양입니다. 약한 독성이 있어 맨손으로 만지거나 날로 먹을 수 없지만 약성 식용버섯의 대표격으로 사랑받는 능이버섯. 상한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릴 수 없습니다. 맥 빠지죠. 힘 빠지는데 오늘만 날이 간대요. 서둘러 장소를 이동하는 일행. 그런데 달갑지 않은 불청객을 만났습니다. 설모사가 좀 풀리게 있네. 뱀이에요? 겨울잠을 자기 위해 한창 먹이 활동을 하는 살모사. 이럴 때가 가장 독성이 강해지는 때라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는데요. 버섯 채취꾼에게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살모사예요? 버섯 밑에 능이나 이런 버섯 밑에 네. 뱀이 이게 뚜아리 트고 있어요. 표시도 잘 안 나요. 보호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능숙하게 살모사를 퇴치하고 다시 버섯 수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2시간 넘게 이어진 고행에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하산해야 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산길을 헤매는 작업자들. 아,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정말. 쉽지 않죠. 쉬우면 아무나 다 올라와요. 찾지. 결국 산허리에 해가 걸리고 산 한가운데서 저녁을 맞게 되었는데요. 더 지체하다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일행을 이끄는 강전희 씨가 하루 묵어갈 자리를 고릅니다. 여기로 합시다 여기로. 좋네 여기.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어두워지니까 여기 네. 비박을 하고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입산을 할 거예요. 아, 이렇게 안 여기 내려가세요? 나가기가 지금 못 내려가죠.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돼요? 산행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닌다는데요. 저희는 이제 비박 장비가 일반 텐트 이런 거 갖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비닐로. 일단 비닐하고 저희 끝만 있으면 돼요. 익숙한 솜씨로 잘자리를 만드는 일행. 아침 7시부터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산행으로 이미 몸은 녹초가 된 상황인데 설상가상 이 비닐집에서 새우잠까지 자게 생겼습니다. 13.6km. 어쩐지 힘들더라. 하루 종일 가파른 산길을 헤맨 거리만 13km 이상. 그간 먹은 거라곤 김밥과 바나나, 과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자는 것만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잘만합니다. 잘만 하세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플 테니까. 자, 저서 괜찮네. 긴 냄새 나네, 긴 냄새. 얘는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은. 급한 대로 허기만 달래는데요. 이 땅에 딱 누우면 다 잠들어요. 먼저 자야 돼 코골아서. 피곤하니까 잠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나니 생각이 많아진 강전희 씨. 이 산에선 그가 선장 역할을 하는 만큼 책임감이 드는 모양입니다.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같이 이게 앞에 통솔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길이 좋은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많이 없으면 좀 나도 힘 빠지지만 같이 오신 분들도 힘 빠지죠. 대장이 잘 좀 해갖고 리딩을 좋은 잘해서 코스를 좀 잘 잡으면 돼요. 매일 좋은 곳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 좋은 데를 잘 잡아야지. 잡시다. 물 꺼도 되죠? 다들 잘 자고 내일 대박 치는 꿈 꿔요. 예, 주무세요. 예. 유독 길었던 산에서의 하루를 끝내고 순식간에 잠에 빠져드는데요.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산중의 밤. 곤히 잠든 일행들 숨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그때. 아니요, 여기 금방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여기 앞에 있었어요. 정말로 멧돼지가 나타난 걸까요? 불안한 마음입니다. 지금 뭐 나타난 거예요? 멧돼지 그때요, 멧돼지. 산에서 비박할 때면 종종 벌어지는 상황. 깊은 산중에서의 밤은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눈이 되게 나빠요. 냄새하고 귀만 밟거든요.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려줘도 이 근처에 잘 안 와요. 뭐 놀라서 꽤 멀리 같이 씻네요. 인기척에 놀라면은 보통 그래서 잠은 될 것 같아요. 곡절 많던 밤이 지나가고 첩첩한 중에서 맞이한 아침. 멧돼지 소동에 잠을 설쳐 몸은 천근만근. 그래도 짜릿한 계곡물로 아침을 깨워봅니다. 입김 나오게 싸늘해진 날씨.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도 이상 떨어진 영상 6도였는데요. 잠이 들 때니까 청소 한번 하면 잠이 확 달아나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버섯이 모두 상할 수 있는 상황.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다니던 쪽 반대쪽으로 뒤질 거거든요. 반대쪽으로요? 네, 어제 갔던 쪽은 성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반대쪽 산을 뒤질 거예요. 더구나 또 한 번의 태풍이 예보되어 있어 마음이 급한데요. 올해 마지막 산행이 될지도 모르는 터라 더욱 초조합니다. 찾으셨어요? 그래요? 이게 큰 건데 여기 다람쥐가 네. 거기 뭐 있어요? 무슨 송이에요? 드디어 반가운 선물 발견. 이 정도면 상태가 괜찮습니다. 오, 좋잖아. 여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좋아요. 가시 활짝 핀 송이버섯을 보니 며칠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 그래도 빈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향은 좋습니다. 한 차례 수확을 하고 나서야 과자로 뒤늦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장정 5시 나선 것 치고는 소득이 좀 조촐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건 그냥 좀 주순 거지 뭐. 땄다고 작은 거. 욕심 부린다고 욕심껏 뭐 우리가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올라올 때마다 뭐 한 가닥씩 내려가면 다른 거 할 게 없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물딱 끝났어. 그저 산이 허락한 만큼 산을 오를 때마다 갖는 마음입니다. 산을 내려온 일행이 향한 곳은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오늘은 이곳에서 특식을 좀 부탁해볼 요량입니다. 평범한 백숙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비법. 산에서 갓 캐온 각종 버섯을 푸짐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상품성 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분리를 해서 저희 식구들끼리 다 먹습니다. 산 사나이들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 1박 2일 동안 고생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밥상인 셈인데요. 지난 이틀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던 일행. 싱싱한 버섯부터 맛을 보는데요.
이 순간 뭐 달리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능이향은 약간 그 솔향 비스름하게 이렇게 그 진하게 나와요. 진하게 나와요. 예, 예. 드셔보셔야 알아요. 저 친구도 하면 한 병은 이거 한 500. 아, 여기 고기 많으면 여기 먹고 또 등산하고 또 산에서 또 줄 만큼 그 또 얻어다가니 또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은 그거 이상 즐거움이 없죠. 자연이 허락하는 것 딱 그만큼만 만족하며 좀 더 풍족한 내일을 기약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봉화의 버섯 채집꾼들. 여전히 오늘도 석도전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성이와 더불어 약성 식용버섯 중 가장 사랑받는 버섯이 오늘의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쪽은 송이보다 능이 쪽을 능이산 쪽이에요. 능이산 쪽이에요? 능이가 좀 많은 쪽으로 갈 거예요. 산세가 우거지고 토질이 좋아 다양한 약성 식용버섯이 자라는 봉화의 산자락. 능이버섯 역시 송이처럼 해발 고도 700m 이상의 물빠짐이 좋은 청정 지역에서 자랍니다. 능이 같은 경우는 참나무 종류가 많은 예. 쪽에 서식을 하고요. 저희가 먹는 버섯들, 귀한 버섯들은 대부분이 음지가 아니라 거의 다 양식 쪽에 있어요. 햇살을 고루 받고 자란 굵직한 참나무 근처에서 주로 발견되는 능이버섯은 양식이 안 돼 더욱 귀한데요. 일단 참나무 군락지를 찾았으니 이제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버섯을 많이 땄던 곳을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별 소득이 없는 상황. 자, 그런데 네, 굴락지요. 뭐라고요? 굴락지. 제대로 된 능이버섯을 발견한 걸까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굴락지요. 아유, 네, 온천지 다 썩었어. 여도 있잖아. 여도 한 무더기 있고. 어디요? 여기. 이 다 능이잖아요. 능인데 다 썩었잖아. 너무 아까 다 썩어버린 거. 일주일만 빨리 왔으면은 좋은 상품으로 채취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어갖고 다 썩어버렸네요. 반원 형태로 쭉 해서 있는데 아, 그러네요. 예, 다 썩었습니다. 그야말로 허탈한 마음. 싱싱할 때 채취했으면 수십만 원어치였을 능이버섯 굴락. 자주 내렸던 비도 늦더위도 모든 게 원망스러운 순간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안 본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은 덜 속상할 텐데. 근데 딱 상대셔갖고 그래도 군락지까지 형성된 만큼 이 주변에 능이버섯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주변을 수색하는 일행들. 그리고 드디어 능이 있다고요? 어디요?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네요. 네. 이건 상품이에요. 이거 상품이에요? 크기부터 모양까지 완벽한 최상품 능이버섯 발견. 이만하면 대물입니다. 능이가 있으면 이 지역이 지금 다 능이 나는 자리예요. 뒤에 그래서 요 주위를 한번 수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주변에 또 이제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제발 한 무더기라도 더 찾길 바라며 숲 사이를 꼼꼼히 살피는데요. 이야 능이 굴락지다. 와 여기도 있고 어디요? 여기 그 같이 마시면 또 그쪽으로. 여기 봐봐. 다 능이. 조심. 이것도 능이. 아 여기 깔린 게 다 능이에요? 네, 다 능이에요. 이번 산행에서 만난 최고의 수확. 그야말로 짜릿한 순간입니다. 이 정도는 다 상품같이 있는 애들이. 상어가 진 애들이에요? 아직 완벽하게 펴서 검게 변하지 않은 능이버섯. 최상품은 아니더라도 제법 값나가게 팔 수 있는 물건인데요. 이만하면 오늘 산행은 성공적입니다. 하다 보면 꽝도 많이 치는데 이런 것도 종종 만나죠. 뭉탱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거 만났을 때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죠.
지난 며칠간의 묵은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그냥 놓고 할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은 내년에 똑같이 또 올라옵니다. 이 안에가 포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훼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수거를 하죠 저희. 능이버섯은 송이버섯과는 달리 뿌리는 남겨두고 채취합니다. 와, 진짜 많이 있네요. 이렇게도 안 만나면 네. 저희가 힘이 빠지죠. 깎아지는 산길로 만 걸음 넘게 헤매고서야 얻은 수확. 연타까지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올라오면서 힘들고 괴롭고 막 아프고 뭐 한 방에 싹 이거로 인해 가지고. 계절의 한가운데 심심산골을 누비며 보물찾기를 하는 가을산의 일꾼들. 이들은 아마 내년에도 또다시 산에 오를 겁니다. 바로 여기가 정상이잖아요. 딱 하나만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온 신경을 집중해 주변을 살피던 그때 잠깐만요. 여기 뭐 보이는데? 어디? 여기. 노루군뱅이. 노루군뱅이 같은데? 네. 야, 오늘 처음 만나잖아. 노루군뱅이. 발견하기 힘들다. 보이잖아, 이거 밑에. 여기 밑에 있는데? 저기 다니네. 뭐야 이거? 어디? 와. 뭐요? 내 살다 이런 분들 처음 보네. 어디요? 우와. 오늘 제대로 만났네. 제대로 만났어. 고생한 보람이네. 이리 와봐. 와. 감명이. 이 얼굴 한번 내봐요. 이게 버섯이에요? 아니. 이게 노루군뱅이. 와, 얼굴만 하네. 은물을 만났습니다. 이게 산삼인 거예요? 자, 이건 PD님 드시고. 제 뭐가 돼요? 네, 네. 입맛을 다 지금. 천천히. 혹시 드세요? 많이 쓰고. 나도 먹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PD님한테 양보한 거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고생합시다. 이래서 산에 오는 거 같아요. 내일 오고 싶지 않잖아. 매일 오고 싶어요, 매일.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 그곳에서 작업자들은 싶었어요, 사실. 근데 PD님한테 양보한 거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고생합시다.